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월도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팁은 바로 한 개의 주소에서 여러 개의 사업자를 내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쿠팡을 비롯한 오픈마켓의 정책들이 갈수록 등록 가능한 상품의 개수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대량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아이템을 오픈마켓에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부득이하게도 사업자를 추가적으로 개설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량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제품을 많이 등록하고자 하시는 이제 대표님들은 아무래도 부득이하게 추가 사업자를 낼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추가 사업자를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한 개의 주소에 한 개의 사업자만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임대를 하거나 공유 오피스를 빌리거나 아니면 공유 오피스의 주소만 빌려서 사업자를 내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서 사업자를 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돈이 드는 방법을 쓰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럴 때 이미 사업자를 낸 동일 주소에서 사업자를 낼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장 최고의 방법 아닐까요? 자, 그럼 오늘 한 개의 주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자를 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무소가 가장 바쁜 시기에 무작정 신청해 보기입니다. 세무소가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연말정산 시기인 1월에서 2월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서 6월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냥 무작정 동일한 주소로 사업자를 신청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얼핏 다른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됩니다. 제 주변에 이 방법으로 아무런 소명 없이 사업자를 추가적으로 내신 대표님이 계세요. 물론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어쨌건 간에 뭔가를 시도해 봐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냥 신청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이런 방법이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추가적인 제가 알려드리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방법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점공법입니다. 쿠팡의 1만 개 제한 정책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자를 추가적으로 신청했다는 점을 세무소에 어필하는 겁니다. 사업자를 홈택스를 가서 일단 동일한 주소로 신청을 하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 24의 홈페이지상에 이제 그 민원 신청 내역과 그 담당 그 세무소 관할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이제 보통은 전화가 걸려와서 왜 이렇게 동일한 주소로 사업자를 냈는지 소명을 하라고 전화가 오거든요.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업자를 신청했는지 세무소에 어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힘들다는 점을 어필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런 이제 쿠팡의 정책들 1만 개까지만 등록이 가능한 정책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판매자를 냈다. 팁을 드리자면 절대로 싸우자는 어조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법적으로는 세무소가 안 해줘도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공손하고 정중하게 그리고 불쌍해 보이게 그렇게 전화를 해야 됩니다. 제 주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는 점도 상당히 많이 어필하셨고요. 그리고 쿠팡의 상품 업로드 개수 제한 정책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신청을 했다. 이런 점도 많이 어필을 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족의 생계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 담당자가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쁜 시기에는 이제 그러면 지금 바쁘시면 제가 한가하실 때 나중에 이따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 혹은 자기가 관할한 그 관할 세무소원이 워낙 깐깐한 사람이면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른 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통화를 바꿔주실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최대한 공손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사업자가 나올 수 있고요. 제 주변에는 이 방법을 통해서 3개까지 동일 주소에 3개까지 사업자를 내신 대표님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방법, 이게 바로 제가 쓴 방법인데요. 사업자를 신청할 때 보통은 이제 주 업종 코드를 525105 해외 직구 대행업으로 하고 부 업종 코드를 525101 전자상거래로 신청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부업종 코드를 525101 전자상거래로만 신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먼저 전화를 걸어도 되고, 저 같은 경우 전화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왜 같은 주소로 사업자를 추가로 내셨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오픈마켓에 구매 대행업으로 해외에 있는 제품을 팔고도 있지만 국내 도소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상황에서 서로 부가세 산정 기준과 세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라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서 담당자에게 이제 분리된 공간에서 할 거라는 점을 어필하면 더 좋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거를 같은 공간에서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일단은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의 분리가 필요는 없지만, 제가 집에 방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쪽 방에서는 요거를 운영하고 이쪽 방에서는 이거를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되고 난 후에 그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팩스로만 보내달라고 좀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내줄 예정인데 아직 안 보냈습니다. 따로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저는 구매 대행업 하는 사람인데 그 도매미 소매업으로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 마세요.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 정정을 하는 것은 비교적 상당히 쉽습니다. 일단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서 사업자 등록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업자 업종 코드를 변경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표님들도 한 개의 주소에서 추가적으로 충분히 사업자를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구매대행 업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꿀팁들, 더 좋은 노하우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도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